자, 반갑습니다. 경남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 허니병철 유튜브 계정을 다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수학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방과후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수업을 하는 초점이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되기는 사실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거나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학을 공부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좀 수업을 만들거나 강의를 좀 촬영해서 올려야지라고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영상을 차례대로 촬영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구독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항상 한 번씩 또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할게요. 뭐 몇 번째 동영상을 올렸으니까 좀 참고해라 이렇게 올릴 테니까 특히 수학 이번 수능에서 수학 1등급,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말 그대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개념들을 하나 둘씩 차례대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수원이 될 수도 있고 수투가 될 수도 있고 미적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확동까지 하면 좋지만 확동은 최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심화 개념이 없어요. 그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계속 훈련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수원, 수투, 미적분 아마도 수투와 미적분이 주로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당되는 학생들 좀 공부를 해서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업 내용은 우리 3월달, 4월달 학력평가를 두 번을 쳤는데 먼저 3월달 학력평가의 미적분 30번 문제를 조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풀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3차 함수와 관련돼서 특징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데 미적분이니까 나는 확동 수험을 칠 텐데 설명 들을 필요가 없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미적분 30번에서 가지고 왔지만 수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3차 함수와 개념과 관련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목만 보면 우리 학생들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한번 살짝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자, 먼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면 잘 알죠? fx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이거 x 더하기 c라고 하고 두 근, 중요한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실근만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근입니다. 즉 허근도 합하면 얼마인지 허근도 곱하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게 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니까 그냥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면 fx는 제로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된다고요? 안 써도 알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얼마? a분의 c가 된다라고 하는 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투에서 중요한 게 2차 함수, 3차 함수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얘를 함수 관점에서 한번은 보면 이런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적당히 x축, y축이 있으면 2차 함수가 그냥 이 정도로 그려진다라고 할게요. 이 정도로. 그죠? 이때 잘 보셔야 돼요. x축과 평행한 임의의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y k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이 친구를 예를 들면 x1 이 친구를 x2라고 하면 x1 더하기 x2는 항상 얼마죠? 항상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을 뭐 예를 들면 x는 k라고 할까요? k라고 하면 두 x1, x2의 합이 항상 2k죠. 항상 2k. 왜냐하면 선생님 2차 함수는 그래프 특징이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기 때문에 x1 더하기 x2 나누기 2는 항상 k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훌륭한 답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K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K가 여기 있든지 이 두 점 만나잖아. 이 두 점의 합이 항상 얼마? 항상 2K라는 거죠. 여기 있든지 항상 2K. 이거를 얘들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나와 있는 2차 함수와 직선 y는 k와 교점을 식으로 세우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1 더하기 x2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얘를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그냥 fx는 제로라고 하는 방정식이 아까 두 실근을 셈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은 x1, x2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인데 중요한 사실이 이 두 근의 합이나 이 두 근의 합이 같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방정식의 두 근과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2차 항의 계수와 1차 항의 계수의 영향만 받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상수 k가 오더라도 그래서 이 k가 좌변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k가 되더라도 이 원래 2차식 fx의 ax제곱 더하기 bx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근과 계수와의 관점에서 보면 2차 함수 는 k라고 아무리 붙어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항상 같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또 한 가지 어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살짝 지우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y는 그냥 x-1의 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접하는 그래서 얘가 여기에 오든 이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은 항상 얼마? 2. 이 교점의 합도 항상 2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나는 이 근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한 개밖에 없는데 왜 근의 합이 2가 안 되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중근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두 근이 1하고 1이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접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실근은 한 개밖에 없지만 이 중근을 각각 따로따로 보면 두 근의 합이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 2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늘 말씀인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0번을 두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fx를 이렇게 두는 거죠. a의 x세제곱 더하기 b의 x제곱 더하기 c의 x 더하기 d라고 하면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 여기가 x축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하면 fx는 제로의 세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파란색으로 할까요? 색깔 좀 바꿔서 이런 경우라면 이 3차 함수 fx는 제로라고 했을 때 이 fx식이 반드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면 a로 묶어내면 x-알파, x-베타, x- 감마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식이 얘를 전개했다라고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제곱 전개하면 이렇게 땡땡땡. 물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세 근의 곱 두 근끼리 곱해서 더한 것도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알 수 있지만 선생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2차 그 세 근의 합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역시 어떻게 된다? 3차 방정식의 경우도 세 근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사실입니다. 전개해보면 알죠. 이거 전개해보면 이거 제곱장의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이렇게 오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도 역시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직선이 어떻게 다시 좀 지울까요? 어떻게 지나가더라도 x축하고 평행하기만 하면 이 2차 함수와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만나는 세 점의 x좌표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fx는 k가 될 텐데, 그러면 그 교점을 구하려면 fx는 k라고 놓고 교점을 구하겠죠. 넘어오면 이렇게 될 텐데,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2차 그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 설명할 때처럼 역시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은 x세제곱의 계수와 x제곱의 계수의 영향만 받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이 k가 더해지든 빼지든 아무리 변하더라도 절대 a, b 계수의 영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k 값이 어디로 지나가든지 간에 세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이 허근인 경우는 다르죠. 세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그 세 실근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는 건데, 자,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이제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아니고 임의의 1차 함수가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임의의 직선이 3차 함수 그래프와 임의의 세 점에서 만나면 역시 이 세 점의 x좌표의 합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뭐가 올 거니까, 임의의 직선이면 ax 더하기 b가 오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이 될 텐데, 역시 아무리 우변에 있던 1차 함수가 왼쪽으로 넘어가서 fx랑 덧셈 뺄셈이 되더라도 세제곱의 계수, x제곱의 계수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차 함수와는 다르게 3차 함수 그래프의 경우, 그죠? 이렇게 만약 그래프가 그려졌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만나는 세 점의 x좌표의 합이나 이렇게 해서 만나는 세 점의 x좌표의 합이나 항상 같구나. 그죠? 이렇게 오든 상관없다는 거죠. 왜?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은 불변이기 때문에. 이해했나요? 불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보세요 얘들아. 접했어. 이렇게. 이때는 뭐가 세근인 거지? 접했기 때문에 얘는 중근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걸 알파라고 할까요? 여기서 만나는 거를 베타라고 할까요? 좌표를. 이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불변이다가 아니고, 접했기 때문에 반드시 세근의 합이 일정한데 알파는 두 번으로 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값이 불변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다음 시간에 3차 함수 그래프의 점대칭성하고 비례관계를 설명하게 될 텐데, 그때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이거 접했을 때는 교점은 두 개지만 그 중근은 근을 두 개로 본다 라는 걸 잘 이해하세요. 자, 이제 미적분 3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네요. x좌표는 얼마? 0, n, 3n 제곱.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극대가 되게 하는 x값은 an이다. 여기 an이네요. 여기 an. 그죠? 이 점. 그치? 이때 y좌표가 y값이 얼마죠? 그게 fan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x랑 뭐가, 얘는 항수의 상수 fan하고 만나는 점. 이 직선이거든. 이 직선. 그죠? 직선이 왜 이래? 좀 예쁘게 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만나는, 이 x좌표가 an이고 이 x좌표가 bn이구나. 이 문제를 물론 an 따로 구하고 bn 따로 구할 수 있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AN이나 BN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그죠? AN이 더 쉽겠죠. 당연히 극대가 되는 그때 X 값이니까 굳이 AN, BN 따로 구할 필요 없다는 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왜? 이 3차 함수가 X축이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세 점이 정해져 있어요. 0, N, 3N 제곱. 이 세 근의 합이랑, 이 직선하고 만나는 세 근이 뭐죠? 세 근? AN 더하기 BN이 뭐랑 같다? 0 더하기 N 더하기 3N 제곱이랑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따라서 내가 AN을 구했다 치면 BN은 뭘 하면 되죠? 여기 제곱에서 앞에서 구한 이 AN을 빼면 된다는 사실. 이해했나요? 이해했죠? 됐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제 AN을 구하면 되는데, AN 혹시 물론 미적분 푼 친구들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그 뭐죠?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근해 공식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수업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사실이 아니고, 여기서 AN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3차식 있죠. 여기 있는 3차식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하나가 여기가 나오겠죠. 극대 하나가 여기가 나올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작은 거를 구하면 돼요. 근음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제는 AN은 찾았는데 BN을 못 찾아서 이 문제를 못 푼 학생들이 대다수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방금 설명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칭성에서부터 나오는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3차 함수가 있다. 직선하고 만난다. 직선을 어디로 그리든지 간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남 또는 접하더라도 중근을 서로 다른 두 개로 인정을 한다면 만나는 세 점의 X좌표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BN 값을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결론을 얘기하면 방금 쌤이 설명한 이 내용이 절대는 아니지만 99% 수능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수능 시험에 나오더라도 방금 쌤이 설명한 이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게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굳이 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동영상까지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뭐야? 진짜 1등급, 2등급 최고 수준의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특히 수투에서 3차함수의 그래프, 3차함수 그래프 특징을 이 정도까지 알고 수능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4차함수가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죠? 특히 4월 학력평가 22번 문제를 보면 4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뭐죠? 극대극소가 3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변곡점이고 하나가 극소만 존재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쌤이 많이 강조했던 거죠. 수투할 때. 4차 함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된다면 제일 많이 출제될 거다. 그 이유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를 출제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제한적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다음에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올해 수능의 수학2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수업을 설명하는 이유는 진짜 3차 함수 그래프는 뭐 점대칭성, 비례관계뿐만 아니고 이 정도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진짜 1등급, 2등급을 목표로 성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쌤이 다시 설명한 내용을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쌤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으면 수학은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만의 언어, 자신만의 표현으로 내면화해서 자기 것으로 이해하는 게 그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 게 아니고 선생님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죠? 2차 함수 그래프 특징이 이런 거구나. 3차가 이렇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세 교점의 합이 항상 일정하구나.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했던 거를 약간 복습? 그냥 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요거 한번 봅시다. 3월 달에 학력평가에 9번 문제로 나온 거죠. 9번 문제로. 아이고, 위에가 잘 안 보이는데. 제곱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3인 3차 함수래요.
근데 이렇게 접한대. 이렇게 접한대요. 쌤이 두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는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접선이에요. 접선 아닌 거 일부러 좀 이렇게 아 이건 너무 오반데. 접선에 여기 원점에서 접선을 껐다 해볼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이 3차 함수 그래프랑 쭉 내리다 보면 만나겠죠. 이게 한 점에서 만나겠죠. 만나는 이 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나요? 아니 선생님 이 원점에서 접선의 방정식도 모르고 지금 3차 함수 그래프도 함수식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방금 설명한 거 3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근데 얘가 접하거나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면 그 합은 항상 일정해요. 이렇게 접해 있잖아. 그지? 그죠? 그럼 이 0이랑 얘는 접하고 있으니까 0이랑 2랑 2가 이 fx랑 이 직선 는제로에서 만든 3차 방정식의 근이겠죠. 그죠? 이거랑 얘가 접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만나는 교점의 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근이 0하고 A하고 A 요래 되겠죠. 미안 0 0 A 이 x좌표를 A라고 한다면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얼마다? 4다 이 말이지. 4다. 하나 더. 그럼 선생님 x좌하고 이게 평행하게 그으면 여기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얘는 따로따로는 몰라요. 근데 이 두 점이 반드시 2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대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으면 왜 이래? 이렇게 그으면 어디서 만나? 0에서 만나고 A, B라고 할까요? A에서 만나고 B에서 만나는데 0하고 A에서 만나고 B에서 만나는데 이 세 근을 다 더한 게 4잖아. A 더하기 B 이게 4잖아요. 그죠? A 더하기 B가 4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누기 2 하면 2니까 여기서 만나는 이 친구는 지울게요. 그림으로 봐도 그렇게 보이죠? 요 놈 두 놈의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2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그죠? 다시 말하지만 이 셈이 방금 말한 성질을 이용해서 수능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셈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시 말하지만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물론 다음 시간에 셈이 설명하는 점 대칭성과 비례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걸 이해하려면 그 증명해서 설명할 건데 그걸 이해하려면 오늘 쌤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렇게 그리나 이 만나는 세 점의 합이 항상 얼마다? 무조건 4다. 있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대신에 2차 함수라면 어떻게 돼요? 2차 함수라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라면 절대 임의의 직선 아니에요. 이때는 1차 함수가 등장하면 x 개수가 변형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만나면 그지? 항상 합이 일정하다. 얘는 대칭성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굉장히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별로 몰라도 되는 주제인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쌤이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이거를 쌤이 수업 시간 나눠준 수원수투 미적분 3개에 대한 쌤이 그 자료를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그 자료를 올려줬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반드시 왼쪽 여백에 조금 적어서 그죠? 차곡차곡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 특징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 때 문제 풀 때 2차 함수가 나왔다, 3차 함수가 나왔는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의식적으로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든지 간에 합이 항상 일정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래서 방금도 30번 문제를 보자마자 그치?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 내면화가 돼야 돼. 뭐야?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을 알고 있네. 그럼 x 직선이 어디로 지나가든지 간에 이 세 점의 x좌표의 합은 3n제곱 더하기 n이구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봤네. a2an 더하기 bn 역시 3n제곱 더하기 n일 테니까 an, bn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bn은 저절로 나오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생각까지만 오면 돼요. 굳이 이거 뒤에 끝까지 안 풀어보셔도 됩니다. 물론 쌤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끝까지 미적분 듣는 친구들은 풀어보는 게
나쁘진 않지만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그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이 본격적으로 쌤이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점 대칭성과 비례관계. 그죠?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오늘 설명이 필요해서 1차시 수업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학교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조금 있다가 다가오는 중요한 6월 그 모의평가도 준비해야 되고 등등등 뭐 결코 쉽지 않은 아마 그 고3 생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또 이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조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 같이 원하는 목표를 좀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